안녕하세요. 특집 HCN 파워 인터뷰, 저는 진행을 맡은 이세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에서는 어떤 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많이 궁금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대망의 첫 시간인데요. 이 모든 처음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오늘 첫 시간 함께 하실 분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섭 국회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GC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청주시 서원구 출신 국회의원 이장섭입니다. 국회라는 곳이 국민생활 전반을 다 다뤄야 되고 국가 정책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모든 분야를 다 뭐라 그럴까요? 관리하고 수정할 거 수정하고 정부와 이렇게 협의해 나가는 이제 그런 기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산업통상자원 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라는 실물 경제를 다루는 위원회에 속해서 활동하고 보다 나은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활동해 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과 함께할 시간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정말 많았거든요. 네. 첫 질문부터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즘 제 주위에서 이 얘기 정말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6월 28일부터 우리 만나이 통일법이 네. 시작이 됐잖아요. 뭐 아직까지는 좀 헷갈린다. 이거 왜 했을까?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저처럼 어쨌든 한 살이라도 줄이면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또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많게는 2살, 적게는 1살 줄어드는 그렇죠. 거니까 네. 젊어지는 거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일단은 세계적으로 이 만 나이를 쓰는 게 보편적인 상황인데 우리만 이제 특별히 이게 그 집안 나이라 그럴까 세는 나이를 그쵸, 쓰면서 네. 나오는 이 혼란도 좀 있고요. 또 어느 때부터인가 만 나이와 이 세는 나이를 같이 쓰다 보니까 네.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네. 그래서 굳이 이거를 구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 나이로 통일해서 네. 법 발의를 하고 여러 사람한테 이거 어때라고 물었더니 네. 다들 좋아하셔서요. 예, 그래서 저도 이거 잘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좀 그동안에 혼란을 겪었던 부분들을 정리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저 스스로도 괜찮은 법 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어려진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거고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이 헷갈려하는 분들은 좀 계시는 것 같아서 같이 정리 한번 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만 나이, 그러니까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후에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고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또 빼면 본인의 나이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많게는 그렇습니다. 2살이 어려진다라고 예.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실생활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만 나이 적용이 또 예외가 되는 그런 항목들이 있다라고 해요.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리스트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만 나이가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의원님께서 한번 맞춰주시면 돼요. 자, 퀴즈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기준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네, 적용이 되죠. 딩동댕. 역시 의약품 복약지도 기준 나이는 예, 그것도 적용이 되는 걸로 됩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중교통 경로 우대 기준은 네, 그것도 만 나이 됩니다. 이거 미리 질문 받으신 거 아니죠? 네. 정답률이 높은데요. 다시 초등학교 입학하는 나이는 예, 그거는 아마 그 연나이라는 걸로 네. 적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합니까, 의원님? 예. 딩동댕 맞습니다. 담배나 주류 구매 나이는 이것도 아마 청소년 보호법이기 때문에 네. 만 나이 적용이 안 되는 안 됩니다. 예. 청소년 여러분 안 됩니다. 네. 병역 의무는 예, 그것도 병역법은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만 나이 적용이 되지 않고요. 공무원 시험 응시 나이는요? 그건 좀 헷갈리는데요. 그 마지막 문제 어렵나 봐요. 네. 그거는
그것도 아닌 걸로 예, 이렇게 나 헷갈렸지만 네, 정답률 100%입니다. 맞습니다. 만 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시험 응시 나이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 담배와 주류 구매, 또 병역 의무 나이, 또 공무원 시험 응시 나이 이런 것들은 기존처럼 적용이 된다라고 예, 우리가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까지 좀 나눠봤고요. 이어서 유류세 환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의원님. 지난해 유류세 인하분 일부를 소비자가 직접 환급을 받는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셨잖아요. 어떤 내용이고 현재 환급을 또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에너지가가 국제 에너지가도 올라가고 우리 뭐 휘발유값, 병유값이 굉장히 많이 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국민 어떤 부담을 덜어주기 네. 위해서 우리 이 기름에는 이게 유류세라는 세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깎아주는 그런 정책을 폈는데 네. 그 당시 뉴스도 보면 그렇지만 오늘부터 유류세를 어느 정도 인하합니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네. 실제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어보면 같은 가격이란 그렇죠. 말입니다. 그런 비쌌어요. 경우. 네. 그래서 아마 국민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네. 이랬던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주유소에서 세금을 대신 내기 때문에 주유소가 그걸 바로 적용을 안 시키는 네네.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는 정부 정책의 효과가 좀 떨어지겠고 네. 국민들도 그 혜택을 볼 수 없겠다 싶어서 이거를 주유소가 대신 환급받는 부분을 이제 개인이 소비자가 환급받는 방식으로 이제 네. 개정안을 냈지요. 그래서 작년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가 예를 들어서 이 세금을 10%를 인하하겠다라고 네. 결정을 하면 이 법에 의해서 10%를 소비자가 직접 환급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근데 이게 8월 말에 우리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될 예정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또 이게 오를까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들 부담이 그만큼 또 커지는 거니까요.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또 어떤 정책이 시행이 돼야 된다라고 보세요? 그 유류세 부담을 덜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어쩌면 뭐 국제 유가가 내려가야 되는 거겠죠. 네. 원천적으로. 그런 의미에서는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것. 또 우리 국내에서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이라도 어떤 세금을 좀 감소시켜서 네. 부담을 줄여가는 방법들을 해야 되고 그런 방법들은 정부가 그동안에 해왔던 것처럼 계속 그렇게 대안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유류세 이야기까지 의원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마약 범죄 근절. 이것 관련해서도 의원님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워낙 이 온라인이 잘 돼 있어서 꽤 쉽게 이 마약에 또 접근이 가능하고 제가 굉장히 걱정됐던 거는 청소년들한테도 쉽게 노출이 된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그러게요.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포털 뉴스에서 보면은 뭐 하루 한두 꼭지 이상은 늘 마약 관련한 그러니까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한때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 그렇죠. 뭐 우리 네. 스스로도 마약 그러면 뭐 다른 먼 나라 이야기처럼 맞아요. 그렇게 네. 인식되었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뉴스에 매일매일 나오는 뉴스에 이제 마약 관련한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특히 이제 작년에 한 18,000건 정도의 마약 사범이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10년 전과 비교하면은 뭐 엄청나게 큰 폭으로 급증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서요. 이 상태로는 이게 큰일 나겠다. 그렇죠. 특히 청소년들 아무것도 모르는 어쩌면 이 충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 제어가 되지 않는데 이 마약 처음 이렇게 접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겠다 네. 싶어서요. 정부도 정책을 내고 저도 이제 그래서 마약 유통 판매와 관련한 SNS 상에서의 네. 어떤 이루어지는
그 정보랄까요? 네. 뭐 제조와 관련한 부분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을 금지시켜서 네. 조금은 더 멀리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관련한 법을 발의하게 됐지요. 네. 이 마약 정보 온라인 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를 하셨다라고 예,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더 자세히 좀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예, 법안인가요? 뭐 전기통신사업법이라는 법인데요. 이 법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터넷이라든지 뭐 뉴스 뭐 이런 부분들에 관련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법이에요. 여기에서 마약과 관련한 제조 방식이라든지 뭐 어떤 판매 유통과 관련한 부분들 이를테면 뭐 요새 뉴스에서 보면 뭐 SNS 상에서 은어를 사용해서 이제 마약 판매를 유도하기도 하고 네. 어느 곳에 마약을 두고 갈 테니 가져가라 등등 네.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이 인터넷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가 그런 어떤 마약과 관련한 정보 내지는 내용들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차단할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들로 네. 해서 그런 걸 보면 차단하지 않으면 처벌받거나 네. 그렇게 함으로 해서 SNS 상에서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마약 관련한 부작용을 없애보고자 하는 네. 그런 법 내용입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 의원님 신분 위장 수사 또 신분 비공개 수사를 도입하는 법안도 발의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제가 그렇게 마약과 관련한 두 가지 전기통신사업법 관련한 부분하고 이제 수사와 관련한 부분들인데 뭐 외국에는 영화에서 봐도 종종 있죠. 형사들이 이를테면 조폭처럼 이제 네, 위장해서. 들어가서 뭐 조폭 일당들을 타진하고 일만 네. 타진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법상으로는 이렇게 합법적 절차를 거쳐서 수사를 해야만 되는 그런 우리 제도적 한계들이 있죠.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 그런 측면들이 강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는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줘서 그 마약 판매상들한테 실제 내가 마약 소비자이고 구매자일 것 같은 네. 방식으로 접근해야만 이들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위장 수사의 길을 열었던 그런 법입니다. 네,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두 가지 법안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의원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청자분들께도 의원님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준비해 봤거든요. 이른바 이장섭 의원의 TMI 정보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좀 특별히 준비했거든요, 의원님. 마음에 드세요? 아직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4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찜질방 생활만 6개월.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의원님? 그러게요. 예. 아마 제가 보좌관 생활할 때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제가 국회의원보다는 보좌관 경력이 훨씬 더 깁니다. 네. 2004년도에 처음 국회에 와서 보좌관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의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청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좌관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2번, 뭐 3번 정도는 서울에 있고 여의도에 있고 나머지는 또 지역에서 활동을 네. 하고 이래야 됐기 때문에 그 방을 얻기가 좀 애매했죠.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6개월이 아니라 1년 정도를 1년이요? 그래서 여의도 근처에 찜질방을 전전하면서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요. 결국은 나중에는 우리 지역 출신 보좌진들이 쉐어를 해서 네. 일종의 게스트하우스처럼 이제 오피스텔 하나를 임대를 해서 네. 잠만 자는 방식으로 그렇게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지역 출신들 보좌진이든 뭐 국회의원 포함해서 다 서울에 거주지가 없는 경우에
아마도 좀 비슷한 현상일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빨리 들어보고 싶은데요. 두 번째는 짜잔. 컬러링 20년 외길? 지독한데요, 의원님? 어떻게 20년 동안 어떤 노래죠? 그 비틀즈의 레디비라는 아, 노래인데요. 너무 좋아요. 또, 네. 예, 그 제 나이로 한 10년, 20년 곡이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분들 다 아시는 네. 예, 그런 노래일 명곡이죠. 텐데 그 컬러링 제도가 우리 휴대폰에서 처음 생길 때였을 것 같아요. 예, 그때 이제 제가 좋아하던 노래이기도 하고 네. 내용도 좋고 그래서 예, 그 컬러링으로 선정하고 네. 그리고 현재까지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레디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그냥 이렇게 두고 있는 것 비슷한 건데 이게 어떤 세상 살면서 어떤 어려운 일이 갑자기 닥쳤을 네. 때 그거에 집착해서 너무 풀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그냥 때로는 그냥 두면 네. 예, 저절로 이렇게 잘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 네. 뭐 이제 이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제 삶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것과 그냥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뭐 그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뚜둥! 알콜 제로 카페인 풀샷? 또 알듯 모르듯 무슨 뜻이에요, 의원님 이건? 예, 제가 제 그 생활에서 가장 큰 어쩌면 핸디캡일 수 있는데요. 네. 예, 술을 못 마신다라는 겁니다. 한 잔도요? 예, 선천적으로 저희 선진께서도 또 술을 전혀 못 하셨거든요. 아마도 제 몸에는 술을 해독할 수 있는 효소가 전혀 생성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 아니 그러면 의원님 뭔가 사람들을 만나서 약간 한 잔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런 자리에서 의원님은 커피집으로 이렇게 부르세요? 그렇죠. 커피 한 잔 하세요. 뭐 이렇게. 차 한잔 합시다. 차 한잔 합시다. 예, 술 한잔, 소주 한잔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는 커피 한잔 때리자. 합시다. 아, 그렇게. 밥 한 번 합시다. 밥 이렇게 한번 합시다. 되는 거죠. 아. 예, 예. 드디어 마지막 문장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뭘까요? 고뇌하는 지식인. 요건 좀 멋있어 보이는데요? 고뇌하는 지식인. 이거는 뭐죠, 의원님? 멋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문구가 왜 나왔을까 싶은데 저희가 사실 이 네 가지 키워드를 그냥 임의적으로 뽑은 게 아니라 이 의원님 주변 분들께 좀 제보를 받았어요. 네. 말 안 할 테니까 이제 네. 솔직하게 말해달라라고 네. 해서. 근데 이 네 번째 키워드는요. 의원님께서 일을 하실 때 실리적이고 현실적이면서도 굉장히 철학적인 면이 있다. 이런 제보자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세요? 뭐 그렇게 뭐 철학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데 주변에서는 아마도 그렇게 제가 보이는 모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의원님과 관련된 TMI 정보 4가지 알아봤습니다. 네, 이제 지역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청주시 서원구를 지역구로 두고 계시잖아요. 지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이야기들 몇 개만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먼저 청주교도소 이전 문제입니다. 선거철마다 굉장히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또 다시 잠잠해졌다가 꽤 오래 반복을 했잖아요. 오랫동안 거론이 되어 온 문제인데 요즘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의원님? 예, 뭐 그 우리 청주 지역 분들은 뭐 잘 익숙한 주제일 테고요. 네. 뭐 타 지역에서는 좀 생소할 수도 있겠는데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이 이제 교도소 문제가 있어요. 교도소 네. 이전 문제가 있는데 예전 경우에는 교도소가 시 외곽에 있었는데 네. 도시 지역이 팽창되면서 이게 시 내로 이렇게 들어와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다른 지역도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 청주 같은 경우도 과거에 외곽에 있었던 교도소가 이제 도시가 확장되면서 도시 내로 들어와서 도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제 이런 거여서 그동안에 정치권에서 이제 단골로 이 교도소 이전 문제가 발생을 하죠. 대두가 되고 저도 이제 그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교도소 이전과 관련한 그 정책들을 공약을 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청주 같은 경우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이 교도소가 저희 지역구에 또 다른 어떤 산업
거점이랄까요? 이 산업단지를 만들고 이것들로서 지역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발전 축 가운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교도소를 이전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네. 장애인이 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해서 그동안에 이 교도소를 이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뭐 우리끼리 좀 용역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기부대 양여 방식이라고 저희들이 이 기존의 교도소 부지를 개발해서 그 개발 이익금으로 새로운 교도소를 신축해서 정부에 기부를 하고 정부는 현 교도소 부지를 이제 양해하는 방식으로 하면 정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이전할 수 있다라는 방식이 있어서 그 방식으로 가고 있고 지난번 대통령 선거라든지 지방선거에서 여야 후보들의 공동 공약으로 올려놨지요. 해서 네. 현재는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현재 지금 청주시에서 용역을 진행 중이고요. 올해 내로는 네. 확정적인 계획을 네.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실행 과정은 이후에 또 몇 년 걸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 문제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 추이가 궁금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 상세하게 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지역구 이야기 좀 해볼게요. 청주 자랑을 할 시간이에요, 의원님. 청주 자랑 좀 해주시죠. 청주는 충북의 중심 도시, 도청 소재지이기도 하지요. 그 전국에 계신 분들이 아마 충청도 그러면 양반의 도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청주 그러면 교육의 도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와서 한 20년, 10몇 년 사이에 청주는 첨단 전략 산업의 도시로 이렇게 탈바꿈하는 과정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첨단 산업이라고 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게 반도체일 것이고 네.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또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아주 뜨거운 2차 전지 뭐 이런 부분들이 청주 충청북도가 일찌감치 이런 사업들에 대한 관심과 어떤 지원 정책을 폈지요. 해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청주의 오송 지역은 바이오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서 현재 자리 잡고 있고요. 청주를 근간 주변으로 해서 뭐 반도체 산업들 특히 이제 2차 전지 뭐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반도체 내지는 2차 전지 거점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제가 활동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범위에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 첨단 산업 관련한 정부의 정책들을 우리 지역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도 해보겠습니다.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광역철도 추진. 시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이거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국가 전체, 대한민국 전체를 보고 철도 계획들을 일정 기간 동안에 한 번씩 이렇게 세워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에도 이제 어떻게 철도망을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최근 계획 속에 대전서부터 세종시를 거쳐서 청주공항까지 연결하는 이 광역철도라는 개념의 이제 철도 계획이 있어요. 청주 도심을 지하로 통과해서 가면 그러면 일단 청주에도 지하철의 어떤 혜택을 볼 수도 있겠고 또 대전과 세종, 청주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이게 소위 메가시티라는 개념인데요. 그 뭐 청주는 뭐 100만이 조금 안 되는 도시고 세종시는 50만, 대전이 150만 이렇게 되는데 각자 이게 발전을 모색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죠. 도시 생활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기가. 그래서 이들을 합쳐서 한 300만, 500만 규모의 생활 권역을 만들면 그런 어떤 도시가 발전해 나가는데 훨씬 유리하죠. 일종의 규모의 경제 개념일 텐데. 그래서 이 대전, 세종, 청주를 하나로 묶는 개념으로 청주의 어떤 광역철도를 도심을 통과하는 지하철로 하자. 이런 이제 정책 제안이 나왔고 그것들이 청주 시민 내지는 충북도민들의 굉장히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정부의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확실한 어떤 계획을 세워도 된다라는 검증을 하는 절차에 돌입을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오셔서 이 부분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라는 언급도 하고 네. 그러면서 기대도 크고 네. 지역민들의 기대도 크고 또 이후에 이게 이제 청주에도 뭐 지하철 시대가 열렸다 이런 그 시민들의 설레임도 좀 생겼고요. 또 저같이 이제 정책을 만들고 지역 어떤 발전 비전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동생활 권역에서 공동으로 어떤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메가시티 정책의 기반이 만들어졌다. 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지역 발전의 네. 신호탄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중요한 사업이겠다라는 생각이 네, 좀 그렇습니다.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역구에 대한 질문 3가지까지 맞춰봤습니다. 앞으로의 의원님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예, 특별히 뭐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계획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만족할 때까지 뛰고 또 뛰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인데요. 제가 처음 국회의원 하면서 선배 의원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제 가슴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네. 정치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야 된다. 예. 뭐 잘 되는 사람들 그래도 힘 있는 분들도 잘 살아야 되는 곳이 대한민국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정치가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사회적 약자들 어렵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것에 중점을 둬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제가 국회의원을 얼마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회의원을 하는 순간 내내 저는 정치인으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저의 관심 그리고 노력 그들 편이 되어주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네, 앞으로 의원님의 행보도 저희가 기대를 해보겠고요. 무엇보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고맙습니다. 네, 건강 챙기시고 커피 그만 드시고요, 의원님. 예.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이었던 특집 ACCM 파워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